자, 427쪽에 리모델링 허가 파트. 이렇게 이제 건설 공급과는 전혀 관련 없는 리모델링 허가 파트가 나옵니다. 리모델링은 건설 공급과 관련이 없는. 자, 허가예요. 자, 우리 처음 보시면 1번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는 시장호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업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호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처럼 허가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앞에 것이랑 연결을 시켜보면 보통 리모델링 이렇게 허가받으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 30세대 이상이면 사업 승인이라고 했죠? 이건 보통의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것이. 허가. 남겨보세요. 그리고 429쪽에 2번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이게 제목이 지금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이에요. 그럼 우리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잖아. 대수선을 통해서 할 때랑 일부 증축형이랑. 근데 증축할 때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수선과 달리 증축하는 것과 새로운 면적 증가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야만 된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 만약에 대수선을 통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안전진단은 두 군데 나와요. 공법에서. 정비법에서 재건축 정비기 위반할 때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 이 두 군데만 나오거든요. 자, 1번 보세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입니다. 대수선형 자체가 틀리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호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만 되고 의무적으로 요청해야만 되고 안전진단 요청받은 시장호수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면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요청해야만 돼요. 그럼 시장은 하게 돼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동그라미 3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 시장은수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 사업 및 빈집 소규모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됐든 보통의 재건축이 됐든 소규모 재건축이 됐든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우리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고 안전진단을 해봤더니만 증축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증축형 리모델링 하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갖고 이거 위험해서 안 되겠고 차라리 위험하니까 아예 싹 부셔버리고 재건축을 하자. 지금 이렇게 결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이라면 정비법에 따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규모 재건축은 이 빈집 무슨 특별법에 따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배웠던 그 정비사업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도 된다, 허가를 내준다면 죽으라는 얘기. 그죠? 위험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허가하면 안 되지. 근데 참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전에 여기와 관련해서 틀린 질문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도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낸 거라고. 허가하면 안 되지, 당연히.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 주택법에서는 더 배우고 싶겠지만 이 정도로. 농지법 들어가요. 농지법. 더 배우고 싶죠? 참으시고. 농지법. 자, 농지법 들어가야지. 농지법 두 문제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너무 또 농지법을 자세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두 문제 걸맞게 항상 할 겁니다. 용어 정의 보세요. 용어 정의.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맞춰야 돼. 용어 정의. 먼저 농지에 해당돼야 농지법이 적용되는데 농지법 개념이 뭐냐? 농지 개념이 뭐냐?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지를 말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전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전답과 선이 농지 지목이라고 배우셨겠지만 그 지목에 상관없어요. 지목 신경 쓰면 안 되고 실제 현상으로,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에 단연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 농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답과선이라 하더라도 농사 안 지으면 농지 아니고 반대로 전답과선이 아닌 대라 하더라도 농사 지으면 농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 현상으로 따집니다. 이렇게 사실 지목은 사후적인 그거를 펼쳐줄 뿐이에요.
실제 현상을 따집니다. 여기서 다년식물이 뭐냐? 박스에. 요거 다년식물 재배도 들어가는데 목초, 종묘, 인삼 등을 재배한다라든지 아니면 2번에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적어도 2년 이상의 식물. 그래서 뭐 사과나무를 뭐 키운다. 당연히 농지 들어가는 거예요. 농지 들어가는 겁니다. 과수원이. 적어도 생육기간이 2년 이상. 이걸 다년성이라고 해요. 1년이면 하루의 살이고, 그죠? 하루의 살이고. 2년이부터 다년성. 그리고 또 하나가 조경,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재배도 농지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괄호 속에 조경 목조로 식지한 것은 제외. 이것도 따로 좀 주의해 두시고. 자, 우리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과 묘목 재배지면 농지로 보겠다라는 건데, 보통 수목을 재배하는 땅이면 산이에요, 산. 농지라고 안 하거든요, 그죠? 나무 키우는 데가 산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 중에서도 조경용이나 관상용 수목이라면 선이 훨씬 많이 가. 일반 나무보다는 조경 멋지게 키워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농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잘 키우는 이런 땅이 농지지, 조경 목적으로 식지한 것이라면 농지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재배 목적이 아니고 조경 목적이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농민이 조경용 수목을 잘 키워놨는데 이걸 사다가 조경 목적으로 심었다. 어디에 심는다 그랬어요? 심으면? 이게 조경 목적으로 심겨진 땅이 어느 땅이에요? 정원을 누가 농지로 봅니까? 키워서 팔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원은 그냥 남이 키운 거 사다가 조경 목적으로 심어놓은 곳이니까 이건 농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농지 아닌 거 좀 주의해 두시고, 동그라미 2번에 위에 토지의 각종 개량시설 다 농지에 들어갑니다. 개량시설은 그 아래 표시가 되어 있죠. 뭐 가서 농로, 수로부지 이런 거 관련된 거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위에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설 부지도 농지로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농산물만, 지금은 축산물, 농축산물 생산설 부지가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 농산물이 2번에 가번처럼 뭐 온실, 버섯재 배사 이런 거 당연히 농지인 거 아시지 않죠? 그런데 축산물이면 여기서 주의할 건 나번, 축사나 곤충 사육사 부지 같은 거. 축사나 곤충 사육사 부지 이거 농지로 들어가요. 예전에 한 7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정확한, 지금 자꾸 갈수록 이제 그런데 옛날엔 축사 부지가 농지 아니었어요. 농지 아닐 때는 농지인 상태에서 축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농지 전용 절차를 따로 밟고 나서, 전용이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걸 전용이라고 하거든요. 당시에는 전용 신고 대상이었다고. 전용 신고로 해서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바꿔놓고 나서 축사를 설치가 가능했어요. 지금은 축사 부지가 농지라는 개념은 축사 설치도 농지죠. 그러니까 농지인 상태에서 전용 절차 없이 그대로 설치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축사. 곤충 사육사 부지도 다 농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곤충 키우는 집이 요새 좀 드물죠? 그런 거 할 때 키우는 애완 곤충을 해서 곤충 사육사. 나중에 곧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식용으로 이제 키우는 곤충 사육사를 많이 확대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 메뉴에 이제 곤충을 올려놓고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이고. 네? 지금처럼 온난화가 지속되면은 10년 정도 바라보는 과학자 많습니다. 지금처럼 남구 그 빙하 이런 거 놓게 되면은 세계 그 해안가에 주로 이제 그 농지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도 많이 있고 웬만한 해안 도시는 다 잠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농사지을 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지금이 아주 참 여러 가지 잘 드실 때지, 그때 가서는 주로 이제 곤충을 그렇게 예상을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곤충이라면 뭐 드시는 게 생각이 나요? 그냥 애벌레? 군뱅이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드시게 되겠지, 이제. 메뚜기 이런 거? 고급이지, 그거는. 곤충사육지 다 농지 들어갑니다. 농막. 여기 농막도 있잖아. 농막 부지가 다 그냥. 그러니까 농막 같은 것도 그냥 농지에 그대로 설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농지입니다. 농지에서 제외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방가로 이번에. 이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역시 구별해 두셔야 되는데, 다음 토지 세 가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첫 번째가
지목이 전답과선이 아닌 토지를 전제로 합니다. 전답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단연식물 재배에 계속 이용되는 게 아닌 3년 미만인 거 농지에서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상으로 제가 농지 여부를 따진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농지 지목인 전답과선과 아닌 것의 차이점이 여기에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과선인 땅이라면은 실제 농사 짓는다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농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안 지으면 농지 아니지만 짓는다라면. 그런데 전답과선이 아닌 토지라면은 실제 농사 짓는 기간이 3년 이상은 돼야 농지로 보겠다는 얘기지. 3년 미만 2년까지 해당된다? 농지로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농지 지목이 아닌 것이 농지를 인정받을 확률이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땅에 건물 당장 지을 생각이 없어서 나중에 짓겠다고 해서 그냥 놀리면 뭐냐 농사나 지어보자. 2년까지 지으면 농지 아니에요. 3년 이상 지었다면 농지에 해당돼서 그때는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 지으려고 해도 농지 전용 절차를 먼저 허가를 통해서 전용을 해놓고 나서 이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사람 입장에서는 농지로 인정받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개발할 사람 입장에서는. 농지에는 농사 져야 되지 건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3년 미만. 2번은 아닌 땅 중에서 특히 임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임야.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지목이 임야라면 공법상으로는 산지거든요. 산지인데 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제나 자연식물 재배 이용되는 토지 농지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왜? 산지로 봐야 되니까. 산지로 봐야 되니까. 이 산지에다도 건물 지으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산지인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야. 이 상태에서 농사를 아무리 지어봤자 산지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옛날에 이렇게 개정되기 전에는 실제 산지라도 농사 짓는 땅이면 농지로 봤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산에다가 막 화전 불 일으켜 놓고 거기다가 막 옥수수 심고 막 이런 거 가운데에서 막 그런 거 다 농지로 봤던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화전할 사람도 없지만 산지나서 뭐 살짝 해봤자 그냥 산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어디 뭐 옥수수를 재배합니까? 산에다가 이제 뭐 장내 같은 거 막 인삼 씨앗 뿌려놓고서 산삼 씨앗 뿌려놓고 막 키우잖아? 농지로 안 봐. 그대로 산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농지에서 제외. 세 번째, 초지법에 따라 근데 초지는 초지법이라는 특별법 적용을 따로 받으니까 농지법 적용을 받게 할 필요가 없죠.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초지법 적용 받으니까. 그 다음에 농업인 보세요. 이렇게 용어에서는 농지와 농업인 개념이 더 중요해요. 우리 농업인이라면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비농업인이 새로운 농지 취득할 때보다는 조금 유리한 점이 있고 농지 전용할 때도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으로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건데 어느 하나 1번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단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요거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농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그 면적 구매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 1,000 이상, 1,000제곱미터면 300평 정도잖아요. 300평 이상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하필 여기서는 1,000제곱미터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그 취미 영농,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 있어요? 간혹가다 거기 계시던데? 여기 혹시 있으신가? 취미 영농? 주말용 체험 영농? 주말 농장 하려고 농지 소유하신 분. 그냥 빌려서 해요? 이 목적으로 소유하면 옆에서 유효수가 되기 때문에 좋잖아. 없으시면은 그게 한도가 1,000 미만이에요. 1,000 미만. 취미영농 수준에서는 1,000 미만만 소유할 수 있어요. 1,000 미만이니까 999제곱미터까지. 1,000도 안 돼. 근데 이건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인을 따지는 거죠? 취미 수준은 아니어야 되지. 그래서 그게 1,000 미만이면 여기는 최소 1,000 이상은 돼야 된다. 거기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숫자가. 1,000 이상. 그런데 처음 농사 짓는 사람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농지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농업에 종사하는 일수만 90일 이상. 이래도 농업이 된다고. 왜 90일이냐? 웬만한 농사는 약 3개월이면 다 짓는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웬만한 농사는 변호사부터 생각이 되죠? 그건 특수한 것이고 보통 웬만한 농사는 다 3개월이면 지어. 90일. 안 지어봤죠? 김장하려고 배추 직접 심어서 내가 하겠다.
배추 농사, 무 농사, 웬만한 거 다 참기름 다 돼. 고추 금방 다 먹어, 금방. 가시 그냥 계속 나오거든. 빨간 고추가 될 때까지 90일이면 돼요. 그래서 90일로 생각하시고 약 3개월. 이번은 농지에 330 이상, 330제곱미터는 딱 100평이잖아요. 100평.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을 설치한다, 버섯재 배설을 설치한다, 비닐하우스 등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경작 재배하는 자. 그러니까 아까 맨 땅에 할 때는 1000 이상. 이거는 시설 농업할 때, 시설 농업. 시설 농업할 때가 이제 시설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특용작물 주로 하니까 노동력도 훨씬 지발적으로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0이 아니고 약 100평, 330 이상만 돼도 농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시설 농업하다가 빚을 많이 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제 친구도 농사 짓는 친구 보면은 그냥 맨 땅에 농사 지을 때는 뭐 수익이 별로 안 생기는 대신에 손해 볼 건 없어요. 근데 시설 농업할 때 이제 그 시설도 농협에서 돈 잘 빌려주거든. 무슨 뭐 온실 하나 설치하겠다. 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잘 빌려주잖아. 국가정책으로 잘 빌려주고. 농사 짓다가 거기서 잘 안 나오면은 그냥 시설 투자비가 다 빚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빚이 많더라고. 시설 농업할 때는 330 이상입니다. 330 이상. 그리고 또 그 아래 숫자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는 케이스예요. 축사부지가 농지다 보니까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이 되는데 자, 우리 가축은 크기에 따라서 대중소로 나눈 겁니다. 대가축, 가축을 세는다는 몇 두 그래요? 두두, 이두, 자, 대가축, 이두. 대가축이면 소 같은 거예요. 소 2마리 이상 키운다? 농업인이 돼요. 중가축이면 돼지 같은 거 10마리 이상 키우면 농업인이 됩니다. 소가축이면은 토끼 같은 거라서 토끼 100마리 이상 키울 때. 그 다음에 가금이요, 가금. 가금이 뭐라 그랬어요? 닭오리꽝. 집가자 새금자. 집에서 키우는 새 종류, 가금. 금수할 때 금자가 날짐승 금자, 그 금자예요. 들짐승 숫자, 날짐승 금자. 1000마리 이상 키울 때, 이거는 머리수 이렇게 하는데 1000마리 이상 키울 때, 1000마리 이상. 그러면 항상 이거 처음 배우시는 분은 아니 소 2마리가 훨씬 낫지, 나는 돼지 10마리 이상이 훨씬 낫지, 닭을 1000마리 이상이 한참 키우려면 엄청 규모가 커야 될 텐데 그 키우는 땅이,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있는 교과서, 기본서, 닭 2마리 거주 공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000마리 이상 키우는 게 양이 얼마 안 된다고요, 돼지 규모가. 닭 2마리, 이게. 그럼 닭이 돌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못 돌리라고 그렇게 한 거야. 못 돌리라고. 왜? 돌리면 에너지 들어가니까. 에너지를 그냥 살찌우는 데만 쓰라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느라고. A4 용지 하나가 양계당할 때가 규모예요. 잠도 안 재워, 닭을. 여러분 농촌 가다가 보면은 보통 농촌 사람도 일찍 자는데 불 켜져 있는데 보셨어요? 네. 거의 다 양계장이에요, 그게. 밤새 키운다고. 전기세 들어갔는데 왜 밤새 키우느냐? 자지 말라고. 또 이 닭들이 참 닭머리가 심각한 게, 아니 불 켰다고 왜 잠을 못 자? 그냥 키워놓으면 자면 되지? 근데 불 켜놓으면 잠을 안 자요. 그래갖고 자꾸 달걀 낳으라고, 계속 활동하면서 달걀 낳으라고.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달걀 낳으라는 거지. 수명은 짧아지지, 그 대신. 이게 그래요. 1000마리 이상 키울 때, 1000마리 이상. 얼마 안 돼, 이게. 1000마리 이상. 그러니까 닭들 생각하면 참 불쌍하지. 달걀 드실 때마다 좀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닭의 그 기본권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권이 아니고 개권. 거기서도 뭐 벌써부터 뭐 애완견으로 개, 고양이에 대한 그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른 동물도 사실 이거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 닭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진짜. 우리가 얻을 때도 개도 최소한의 그건 해주면서, 바깥에서 키우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키우듯이, 그게 참 좋은데. 자, 꿀벌 10군 이상이에요. 꿀벌 10군 이상.
꿀벌을 세는 단위는 무리군자로 써. 무리군자. 여왕벌 중심으로 한 무리를 이루기 때문에 약 벌통? 10통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렇게 키우거나 아이고 닭 1000마리 키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1년 중 120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돼. 축산업에 몸으로 때우는 수는 120일 이상. 근데 이 숫자를 해야 되는데요. 요걸 가만히 보면 거의 다 10이랑 걸렸어요. 처음 하는 대가축만 이제 시작하는 거 2마리지.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다 10이랑 있다고. 나머지는 다 10이랑 관련돼 있다고. 일단 보세요. 대가축, IQ 순서대로 돼. 가축이면 최소 포유류 이상이야. 포유류 이상. 가축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새, 포유류보다 조류가 떨어지잖아요. 가금. 이거보다 더 떨어진 게 곤충 아닙니까? 곤충. 곤충이 꿀벌이잖아. 이렇게 순서로 한선서 대가축만 2마리. 2두죠. 나머지 다 10이랑 관련돼 있다고. 중 10, 소 100. 10에서 0 하나씩 올라가잖아 지금. 그 다음에 가금 1천수. 너무 올라갔죠? 무섭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떨어진 거야. 10에서 10, 100천 올라갔다가 꿀벌 10군으로 떨어졌잖아. 그리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때는 90일 여기는 120일 약 4개월인데 좀 더 긴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역시 이것도 1년 중에 120일 이상이니까 약 한 달에 10열흘 꿀이네. 12월이니까 120일이 되네. 그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농업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만한 농업인들이 배운다면 기분 나빠하겠지. 예. 자, 이게 1년 동안에 연간 1년 동안에 이익액이라 그래도 이게 이러고 생활이 안 될 때 판매액으로 그냥 순수 판매액으로 120만 원. 말이 됩니까 이게. 기억하기에는 역시 한 달에 10만 원 꼴이잖아. 한 달에 10만 원 꼴에서 1년 중 120만 원 이상. 이것만 되면 농업인이 돼요. 다 꾸밀 수 있지 그러면. 지금 뭐야 이게. 예? 이것도 낸 적 있고 그래서. 참 웃긴 얘기라니까. 하여튼. 자, 그 숫자 하셔야 되고. 자, 우리 농업 개인을 봤는데 농업법인이다. 둘을 합쳐 부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영농조합은 뭐 농촌에 가면 많아요. 영농조합법인과 업무 집행권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둘을 합쳐서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건데 농업회사법인이 되려면 업무 집행권자 중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되는 요건 갖춘 둘을 합쳐서 농업법인이라고 합니다. 농업 경영한다는 얘기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경영한다라고 해요. 내 계산과 내 책임이기만 하면 됩니다. 남의 땅이든 내 땅이든 자기 경영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경영보다 조금 좁은 개념이 자경이라고 그래. 자경. 이거는 자경의 스스로 자자 경작할 경자인데 경영보다 조금 좁다는 개념이 요거는 자기 땅에서만 하는 걸 얘기합니다. 남의 땅을 갖고 자경한다고는 얘기 안 해요. 역사적으로 자경농하면 스스로 땅 가지고서 농사짓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인이라면 역시 그 소유농지에서 자기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제나 단순식물 재배, 상시 종사하든지 아니면 어떤 농작업을 필요한 농사라면 농작업에 적어도 반 이상을 자기 노동자로 경작 재배하는 걸 자경이라고 하고 농업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법인도 자기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는 것을 자경이라고 합니다. 위탁경영은 경영 앞에 위탁이 붙어있고 위탁이 맡기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스스로 경영하는 경우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하는 게 위탁경영이에요.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맡겨서 행하는 경영을 위탁경영이라고 합니다. 넘겨보시면 농지 전용.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거. 그 세 번째 줄에 한자는 있잖아요. 그 전용의 전자가 전환할 전자, 옮길 전자를 쓰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전용입니다. 여기서는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단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도 안 읽어봐도 되는 게 농지 개량실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게 아까 농지에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으로 보지 않죠. 농지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자, 이제 용어로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 농지 소유 파트 봅시다. 농지 소유 파트. 자, 우리 농지 소유 파트 이것이 농지법 전체에 흐르는 아주 전체의 기본이 되는 건데 먼저 원칙은 1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지 말고요. 자기 경영에 쓸 목적으로만 소유하는 거예요. 자기 경영에 쓸. 농사 지으라는 얘기죠.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사 지으 대원칙이에요. 전체를 흐르는. 자, 우리 소유 파트에서 이따 이제 쓸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 이거 잠깐 써놓습니다. 자, 원칙은 경제유전에 경영할 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경제유전이 대원칙인데 그 아래 보시면.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소유할 수 있는. 이게 예외적 소유라는 거예요. 예외적 소유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게 11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 소유는 다른 법에서는 못 정해. 농지법에서는 정하게 하고 있는데 자, 이 중에 일부는 이따 농지정할 때 외울 겁니다. 이 중에 일부는 제가 농지정할 때 암기를 시킬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안 외워도 나머지는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1번 국가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한다. 1번 국가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농지를 소유한다. 아이고 행정청이 어디서 통제받는 거 보셨나요? 행정청이 소유할 때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 경영 안 해도 당연하잖아. 2번 보세요. 2번 두 번째가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종묘 생산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등으로 인공 꽃가루 생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길죠? 길어서 제가 요거는 이렇게 줄여서 부를 거예요. 학교 등의 실습지 등으로. 학교 등의 실습지 등으로 이용한다. 너무 제가 많이 줄였죠? 이렇게 하면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경영할 목적이 아니죠.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학교, 농업고등학교라면 농업고등학교,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를 잘 경영해서 나중에 팔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애들 교육 목적으로, 실습 목적으로. 분명히 농업 경영은 아니지만 이 목적으로 취득을 허용을 해야 목적 사업에 쓸 거 아닙니까? 종묘 생산자라면 그 종묘를 시험할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 등의 실습지.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한다. 주말 체험 영농, 주말마다 하는 취미 삼아 체험 영농. 이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도 경영 안 해요. 취미 영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소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예외적소를 인정해서 우리가 이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4번의 상속이나 유증을 포함해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다. 이것도 예외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때 만약에 이런 예외를 인정 안 하게 되면은 자식들 중에서도 농사 짓는 자식만 상속받을 수 있다. 농지를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공평하잖아. 그래야 상속. 5번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이농 한자로 이자가 이별할 이자잖아요. 이별할 이자잖아. 농촌 농자고. 그럼 이농이 농촌 떠나는 게 이농이에요. 농사 안 짓겠다고 떠나는 거. 반대가 뭐예요? 귀농이잖아. 돌아올 귀자 쓰는 게 귀농이잖아. 이건 떠나는 이농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농이면 당연히 농사 안 짓는 건데 이농 다시 소유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예외적소를 인정해서 적어도 8년 이상 경영. 8년 이상 경영 후 이농할 때만 예외적소를 인정합니다. 그냥은 안 되고 적어도 잠깐 농사 짓고 나는 떠나겠다. 그땐 소유 못 해요. 적어도 8년 이상 경영 후 이농할 때 8년 이상이나 숫자 조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8년 이상의 숫자는 지금 거기까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법에서 사실 세법도 넓은 의미의 공법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다 공법적 규제. 우리 세법에서도 적어도 자경농 같은 거 자경하던 그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받는 거 몇 년 이상 농사 짓던 농지를 해야지 양도소득세 그 감면을 받나요? 8년 이상? 배웠어요? 이미 거의 진도 나갔어요? 안 배웠는데 알고 계시는 거야? 아직 진도 안 나갔나? 아유 똑똑하시네. 그걸 다 알고 계시네. 안 배웠어도. 거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거기서도 8년 이상 작용에 대한 혜택이니까 여기도 혜택 아닙니까? 지금 이게 경영 안에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8년 이상 농사짓던 것에 대해서 8년 이상 똑같은 혜택을 준다. 비슷한 혜택을 준다. 그 다음에 6번이 담보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에 담보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 취득 이 담보농지 취득이 뭐 궁금하시다라면은 그 뒤에 제가 0에 대한 얘기까지 제가 어떤 것이라고 제가 소개는 해놨어요. 그런데 뭐 두 문제라는 것을 0까지 하는 건 무리니까 대충 보시면 말 그대로 담보된 농지를 취득하겠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은행 등이 개인은 안 되고 은행 등이 농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농지를 자당 잡았단 말이에요. 농민이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채권의 수리에서 우리 경매에 놓을 수 있잖아요. 경매에 놓는데 2번 이상 유찰이 됐다. 2번 이상 최소 2번 유찰이 됐다면 그 다음 경매에서는 그 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농사 안 지어도 그 담보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채권 회수하라고. 2번 이상 경매 유찰이 되면 이게 담보농지 취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거. 8번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게 7번, 8번이 같은 취지인데 자, 전용 허가를 받았다. 전용 신고를 했다. 8번에 전용 협의를 마쳤다. 이거 이제 나중에 전용 파트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원칙이 전용 허가고 가변계 전용 신고고 다른 법에 의해서 농지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협의해야 되는 이 경우가 있는데 전용 허가든 신고든 협의든 전용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은 거예요. 전용이 뭡니까?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게 전용이라고 했죠? 그럼 농사를 지으려고 아니고 농사를 안 지으려고 이 절차를 밟았는데 당연히 경영 안에도 소유할 수 있어야 되지. 이럴 때 소유를 못한다 그러면은 전용하자마자 소유를 못해요? 말이 안 되지. 어차피 농사 안 지으려고 전용지를 밟았기 때문에 경영 안에도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9번이 두 번째 줄에 도농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 부지나 뭐 농어촌 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 등등. 아이고 맞네. 자 그냥 1500제곱미터 미만 나오면 그냥 우리 농지법처럼 이렇게 적게 나오는 법에서는 너무 세밀하게 내는 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웬만하면 안 바꿔 그냥 1500 미만 나오면 요거를 그냥 보셔. 이게 농원 부지 등이라고 해서 적어놨는데 농원 부지 예를 들어 이거는 그 농원이 농업 경영에 쓰려고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도농 간의 교류 촉진, 도농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 그러면 이 농원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 체험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농어촌 관광휴양지에 있는 농원이다? 관광용으로 쓰이는 거라고 관광용으로. 순수한 농업 경영은 아니고 그러나 그 목적으로 쓰라고 1500제곱미터 미만에서는 예의적 소유를 경영 안에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죠. 그 다음에 9-2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 농사 잘 지을 진흥지역 아닌 땅을 전제로 해서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0이 정하는 농지 경사율 15% 이상으로서 0에서 정하는 요건을 따로 갖춰야 되는데 0에서는 공식 명칭을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공식 명칭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영농여건 분리농지란 말이에요. 농사지을 영농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농사지을 여건이 불리하니까 농사짓기 어려운 땅을 얘기합니다. 왜 불리하냐? 다른 요건은 몰라도 되고 경사율이 적어도 15% 이상은 돼서 경사율이 15% 이상만 돼도 이거는 기계 영농하기에 좀 부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요새 다 기계 영농하는데 그래서 농사짓기가 상당히 영농이 불리한 농지니까 농지로서는 이제 농사지을 땅이 아닌 거라고 보는 거지. 경영 안 해도 소유시켜 주는 거예요. 농사짓기 적합한 땅이 아니잖아.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 다음에 10번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또 가나 다라 마바 아이고 많은데 보통 보시면 무슨 법이야 무슨 법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법이야 그래서 이건 그냥 귀찮아서 제가 개별 법이야 개별 법률에 따른 취득이다 해서 혹시 무슨 법이야 나와 그쪽부터 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니까 경영 안 해도 좋았어. 이렇게 느낌 보시되 맨 마지막 것만 다른 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 비축농지라고 맨 마지막 것이 비축농지거든요. 비축농지 다른 거 구별하기 위해서 4번에
공공토지 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토지로서 일정한 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한다. 비축농지. 그러니까 공공목적으로 비축해놓은, 자, 어느 농지에 한 10몇 년 지나면은 거기다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이 예측이 되는데, 그때 가서 살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하기에는 귀찮을 것 같다.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가서 거기다 설치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공목적으로 이미 미리 농지를 토지주택공사가 비축해놓은 농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축농지입니다. 경영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예도서를 보시고 이 중에 일부를 쓰려고 하는데, 자, 옆에 페이지 이제 양가로 3번 보시면, 농지법 규정에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돼야 한다. 남에게 돈 받고 빌려주는 게 임대, 공짜로 빌려주는 게 사용대인데, 남에게 빌려줄 때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아니, 합법적으로 남에게 빌려준다라면, 남에게 빌려주니까 자기의 경영에 쓰는 건 아니죠, 그죠? 경영은 분명히 안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임대차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어야,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어요? 자기가 빌려줄 수 있지. 그런 얘기가 되겠고, 3번이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예요.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는 이 특례예요. 이거는 이 법, 농지법에서 정하라는 거지. 다른 법에서는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농지를 짓기 위해서 우리 농지법에서만 이런 특례를 정하라. 그런 취지로 법이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소유 상한제가 있습니다. 소유 상한제. 그 아래 농지 소유 상한제는 농지를 최대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냐. 소유 상한선이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농사 안 짓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셋만 인정하는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소유 상한제 없어요. 옛날에는 농지가 이제 영세농 보호가 목적이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대규모 영농 육성, 영세농도 당연히 보호하지만 대규모 영농 육성하는 것도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농산물이 전체 세계적으로 시장이 개방이 되는데요. 영세농은 농업 망해. 대규모 영농으로 가야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소유상은 없다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소유상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돈이 엄청 많다. 전국의 농지를 혼자서 소유해도 상관없어요. 농사 짓는다라면. 안 짓는 사람 중에서, 안 짓는 사람 중에서 1, 2, 3번만 일단 할 텐데 4번은 거기에 대한 예외고 1, 2, 3번.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꼭 붙어야 돼요. 이 말이 빠지면 틀려요. 그냥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틀린다고요. 그 아래 두 가지는 자체 말 속에서 농사 안 짓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이것만 갖고 농사 짓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상속받은 자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가지고서는 안 돼. 상속받은 자 중에서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이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받은 자로서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적에서 경영하는 사람이 이런 소유상은 안 걸리고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전제로 했지만, 근데 이렇게 이거를 자꾸 강조를 해놔도 이런 거 지문에 딱 나오면은 미리 의심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보이는데, 그냥 자꾸 1만만 자꾸 기하고, 상속받은 자는 상속적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맞네, 1만, 맞네. 틀리는 줄은 모르고 반드시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상속도 1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상속은 지분대로 받는 거예요. 지분대로 받는데 소유를 1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만 제곱미터를 상속받을 수 있다. 지분대로 받았는데 2만 제곱미터 받았어요. 그러면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니까 소유 상한 초과분 1만 제곱미터가 초과분이 되죠? 오늘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처분 의무가 생겨요. 초과분은 사유 발생부터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안 팔고 있다. 이행강제금 쫙쫙 팔 때까지 나와. 농지가 20% 정도지. 매년. 이렇게 이제 초과분은 처벌해야 된다 말이죠. 2번에 보시면 8년 이상 경영하라고 이농. 여기 이농이라는 말 자체가 농사 안 짓는 게 전제돼 있죠? 그러니까 이농이라면 끝나, 이거. 이농은 역시 이농 당시에 소유하는 농지 중에서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만을 가지고 있었다.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2만 제곱미터는 처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처분 의무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주말 체험을 하려는 자, 이것도 이 말 자체가 농사 안 짓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아까 상속과 그런 점에서 다르다고. 주말 체험을 하려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농업인이 될 때가 1,000 이상, 취명령이 1,000 미만. 근데 이것도 1,000 미만인데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계산하는 게 특징이에요. 1, 2번은 이런 얘기 없어요. 1, 2번은 그런 얘기 없다는 얘기는 아까 1만 세대 원당 개인 소유 면적으로 따지는 건데 요거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대당 면적이 되는 거예요. 세대당. 세대 원당이 아니고 세대당 면적이 1,000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아니 여러분 주말 체험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온 세대가 온 가족이 같이 가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전체 세대당 면적으로 1,000 미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대 원당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게 5식구가 있다. 제가 왜 5식구냐? 5식구는 기본으로 잡아야 돼. 그죠? 부부, 셋. 난 지금 제가 다시 청년으로 돌아와서 결혼한다면 최소 셋은 와이프가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할 거예요. 셋은 최소. 애 하나만 키워보니까 진짜 애한테도 안 좋고요. 여러 가지 안 좋아요. 혹시 새 키우시는 분? 애가 훌륭한 분이야. 국가에 아주 애국자. 둘도 괜찮아. 저처럼 하나 키우시는 분은 반성해야 돼,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니까. 우리나라 걱정돼 아주 요새 이제 평균 1명이 안 된대요. 0. 몇 명이래. 그게. 그러면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인구 절벽이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많이 나야 되는데 말이죠. 자, 3명 낳다 칩시다. 그러면은 5. 세대당 1,000 미만이면 5,000 미만? 논리적으로? 주말 체험을 하는데 5,000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건 치명론이 아니고 죽어요. 하다가 취미삼아 하다가 막 죽는다니까. 세대 전체 1,000 미만. 요거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9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 근데 나도 따로 취득하고 싶다. 99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지. 세대 전체로 1,000 미만이니까. 자, 됐어요. 자, 됐고. 자, 이제 농지증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금 취득 단계. 지금 농지증 얘기를 하면 사실 공인중개사가 많이 쓰는 거예요. 농지를 거래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쓰는 건데 전용과 함께 두 군데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를 취득할 자격 있는 자가 취득하라는 거예요. 그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득할 때 새로운 농지 취득할 때는 기존 농업이든 비농업이든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새로운 농지 취득할 때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가 줄여서 농지증이라고 했을 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취득한다라는 게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왜? 이쪽 원칙이 여기니까 이 원칙 이게 전체로 흐르는 그 농지법 전체의 기본 정신이랄까요? 경영활자가 소유해야 되니까 새로운 농지 취득할 때도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농지증 발급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농지증은 발급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 신청하는 거예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그러니까 발급권자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신청하게 되면 요거를 보고 실제 이 사람이 농지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한다면 나는 내 농지가 지금 어느 정도인데 여기서 농업노동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농기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이런 거를 써놓는 게 경영계획서예요. 그럼 그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 거짓인지 아닌지 실제 농사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발급받는데 누구에게 발급받느냐 이것도 특이해요. 시구 읍면장에게 발급받는다. 왜 특이하냐? 농지법에서 작은 일은 당연히 기초지하 제장이 시장 소신에 보통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구청장은 그대로 나왔는데 읍장 면적이 나와 있는 게 특이하지. 읍면은 군 밑에 있는 거예요. 군 밑에. 그러니까 군의 군수가 아니고 군수에 있는 읍장 면적이 나와 있는 게 특이한 거지. 특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시험 몇 번 나오고. 우리 농지법은 2문제 나오기 때문에 반복되는 게 그만큼 다른 법에 비해서 드물어요. 그런데 몇 번 여기 농지증 취득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방법이에요. 이게. 이것도 직접 물었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읍면장은 지자체장이 아니에요.
최소 기초자체는 군수잖아, 군수. 읍면이 자치단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권한 주는 게 특이한 거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군수에게 줘야 맞는데, 군수에게 줘야 맞는데, 군은 뭐 인구는 적어서 군인데, 얼마나 관할구역에 넓습니까? 그러니까 그 넓은 관할구역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농지를 취득하겠다 했을 때, 군수에게 맡겨놓으면, 군수가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자체장은 아니지만 군 밑에 있는 읍장, 면장에 권한을 주게 되면 읍면장은 군수보다는 훨씬 범위가 작으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농지를 굉장히 아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민이 농지 취득하는 것 때문에 시구 읍면장에게 발권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원칙인데 예외 1번. 예외 1번. 여기에 대한 예외예요. 원래 농지청 발급받아야 되는데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고, 예외 2, 예외 2는 발급은 받아야 취득해요. 발급은 받아야 취득합니다만 경영계획서 작성에 대한 예외야.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다는 점에서 예외가 되는데, 이렇게 제가 틀을 잡아드리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발급 받아야 돼. 여기 예외도 발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영성은 필요 없을 뿐이지 발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발급 안 받아요. 여기만 발급 안 받고 나머지는 이쪽 예외든 여기든 다 발급 받아야 돼요. 요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요걸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10분 쉬었다가 요틀만 지나가겠습니다.